나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3가지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적을 만들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거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둘째,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경청의 힘을 믿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의 힘을 배워보세요. 이 3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적을 만들지 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직장에서 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꾸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자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적대감을 갖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을 만들면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삶이 고단해집니다. 먼저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갈등의 원인은 주로 의사소통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줄어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화가 날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건설적으로 전달하세요. 모든 갈등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적대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실질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얼마 전에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내가 내 얘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듣기의 힘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듣는 태도는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 몇 주 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은 평소에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그 친구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제가 그 친구에게 내 아이디어 정말 멋졌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 잘 진행될 것 같아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에게 더 마음을 열고 팀워크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5단계 이론에서도 소속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중요한 심리적 필요로 언급되었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늘리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더 동기부여를 받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져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단순히 잘했어 보다는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주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칭찬을 할 때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해요.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치고 말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마무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오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 노력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그 경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우리 모두 갈등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갈등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제가 친구에게 그의 노력을 인정해줬을 때 그는 더 큰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적을 만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전해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3가지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적을 만들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거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둘째,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경청의 힘을 믿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의 힘을 배워보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적을 만들지 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직장에서 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꾸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자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적대감을 갖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을 만들면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삶이 고단해집니다. 먼저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갈등의 원인은 주로 의사소통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줄어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화가 날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건설적으로 전달하세요. 모든 갈등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적대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실질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얼마 전에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내가 내 얘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듣기의 힘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듣는 태도는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 몇 주 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은 평소에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그 친구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제가 그 친구에게 내 아이디어 정말 멋졌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 잘 진행될 것 같아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에게 더 마음을 열고 팀워크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5단계 이론에서도
소속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중요한 심리적 필요로 언급되었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늘리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더 동기부여를 받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져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단순히 잘했어 보다는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주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칭찬을 할 때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해요.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치고 말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마무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오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 노력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그 경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우리 모두 갈등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갈등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제가 친구에게 그의 노력을 인정해 줬을 때 그는 더 큰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적을 만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전해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3가지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적을 만들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거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둘째,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경청의 힘을 믿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의 힘을 배워보세요. 이 3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적을 만들지 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직장에서 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꾸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자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적대감을 갖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을 만들면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삶이 고단해집니다. 먼저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갈등의 원인은 주로 의사소통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줄어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화가 날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건설적으로 전달하세요. 모든 갈등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적대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과 예의를 지키며 실질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얼마 전에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내가 내 얘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듣기의 힘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듣는 태도는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 몇 주 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은 평소에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회의 중에 그 친구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제가 그 친구에게 내 아이디어 정말 멋졌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더 잘 진행될 것 같아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에게 더 마음을 열고 팀워크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5단계 이론에서도 소속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중요한 심리적 필요로 언급되었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늘리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더 동기부여를 받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져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단순히 잘했어 보다는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해주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칭찬을 할 때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해요. 상대방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치고 말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마무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오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 노력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그 경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우리 모두 갈등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갈등의 원인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제가 친구에게 그의 노력을 인정해줬을 때 그는 더 큰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적을 만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전해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